올해 12월 1일자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알리기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달특급 홍보대사 방송인 황광희 씨가 의기투합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오후 자신의 집무실을 깜짝 방문한 황광희 씨와 만나 배달특급 론칭 토크 행사를 갖고 배달특급의 취지와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지사는 황광희 씨와 퀴즈 대결을 벌이는 등 재치 넘치는 입담을 주고받으며 배달앱 시장 독과점 해소, 저렴한 중개수수료, 지역화폐와의 연계, 할인 혜택 등 배달특급이 주는 다양한 장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앞당겨졌다.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만큼 집중화나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배달앱 시장 역시 마찬가지라며 배달특급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도민들은 편리하게, 소상공인들은 큰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황광희 씨에게 앞으로 배달특급 홍보대사로서 멋진 활동을 기대한다며 배달특급 알리기에 적극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황광희 씨는 이 지사에게 특유의 친근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를 잘 부탁한다. 제가 광고하는 배달특급도 계속 이용해달라고 화답했다. 이번 이재명 지사와 황광희 씨의 토크 행사는 향후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시범지역인 화성과 오산, 파주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공정한 배달앱 시장을 형성하고자 경기도 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경기도형 디지털 뉴벨 사업의 주축이다. 민간앱 대비 가맹점 수수료가 6에서 13% 저렴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현재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의 선 할인을 제공하고 여기에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다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발급하는 등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N 페이코를 통한 주문에 한해서 2만원 이상 주문마다 1,000원씩 적립해주는 제휴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배달특급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겁다. 현재까지 시범지역 가맹 신청업체는 4,700여 개에 달하고 서비스 시작일 하루 만에 앱 가입자는 39,400여 명, 주문량은 3,400여 건, 거래액은 9,500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오는 2021년까지 사업 대상지를 27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2022년에는 도내 전 지역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보대사 황광희 씨와 배달특급의 소비자 혜택을 널리 알리고 공공상생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확립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배달특급 앱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남양주시장과 관련 김홍국 대변인 기자회견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감사기관인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며 각 사안별로 조목조목 구체적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 내용 공개에 동의해달라.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 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장이 민주당에 경기도 감사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이 결정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김 대변인이 설명한 주요 반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에 대한 예외적인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이미 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 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말고도 다른 기관도 함께 실시하는 공동감사였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이행 실태감사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64개 기관이 받았으며 8월에 실시한 시군 공공보험가입 실태 특정 감사 역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이 감사 대상이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은 1.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범죄 및 비리 의혹 보건복지부 조사 요청 2.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언론 보도 3. 남양주 갑질 공무원 의혹 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4.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의혹 국민신문고 신고 5.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언론 보도 및 익명제보 등 모두 5건이다. 김 대변인은 절도 신고가 있으면 경찰 출동은 당연하고 절도범이 아님을 해명하면 될 일이고 절도 신고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자주 출동하느냐고 항의하며 조사를 깊이 해서야 되겠는가 라며 조사를 거부할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 감사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수원과 부천은 부패 의혹이 없었고 어떠한 정부 지시나 신고 제보, 언론 보도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남양주시가 수원과 부천처럼 부패 의혹 없이 깨끗한 자치행정을 펼쳤다면 별도 감사는 없었을 겁라고 말했다.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양주의 입장을 존중해 감사 개시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 개시 통보, 공문과 16일 보도 자료 등을 통해 감사 일정을 통보했다면서 법령 위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을 이유로 정치 사찰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제보 문서를 공개하며 오히려 댓글 내용이 도지사를 비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 조작을 위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단지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 인권 침해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감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양주는 중징계감으로 상당히 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등 조사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는 경기도 감사를 인권 침해와 연관시키기 위한 시도로 조사 방해 및 거부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경기도의 표현에 악의적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사안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 사실을 밝혔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부패 비위 행위는 표적 감사가 아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 소극 행정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등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으로 유용했다. 특히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 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감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행정자치부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 후 가정대기자가 입소 또는 입원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을 다시 가동한다. 임순광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의 병상을 확보하는 속도보다 확진자 발생이 앞설 수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홈케어 시스템 운영 준비 사항을 발표했다.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은 질병관리청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정치료와는 다른 것으로 일시적인 병상 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병원 입원이 지연될 때 그 공백 기간을 안전하게 메꾸는 체계다. 앞서 도는 지난 2차 유행 때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을 발족해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17일간 운영, 총 181명의 가정대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직접 하루 한 번 가정대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건강상태 변화를 체크하고 생활에 어려운 점을 살피고 건강상태의 위급성이 파악되면 우선 병상을 배정해 가정대기 중 건강 악화에 대비한다. 도는 현재 담당 요원을 모집해 교육, 훈련 중으로 최종 리허설을 거쳐 3일 오후부터는 서비스가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임 단장은 홈케어 시스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경기도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정부와 타시도의 유행 대응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광주시 소재 국방어학원에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오는 5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경기도 의료원 암성병원과 국군 의무사령부가 공동으로 의료 지원을 하게 된다. 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44명 증가한 총 7,517명으로 도내 1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부천시 순천향대병원 관련 3명, 광명시 소재 헬스장 관련 5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는 27.7%인 40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30명으로 20.8%를 차지한다. 부천 순천향대병원의 경우 지난달 28일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30일까지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1일 병원 직원 등 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9명으로 늘었다. 현재 직원과 입원 환자 등 약 2,50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92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 중이다. 보건당국은 병원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 및 위험평가 중으로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광명시 소재 헬스장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헬스장 대표와 회원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일 야간반 회원 5명이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경기도 집계 6명, 타시도 포함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헬스장 관련자 6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방문자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2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96개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79%인 550병상이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49개 병상 중 42개를 사용 중이다. 제3호, 4호, 6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일 18시 기준 630명이 입소하고 있어 88.5%의 가동률을 보이며 자녀 수용 가능 인원은 82명이다. 한편 3일 2021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임 단장은 경기도는 수능 응시생이 약 13만 명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한다며 이번 수능이 새로운 지역 감염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수험생과 도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확진 및 유증상과 무관하게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병원 수험장과 격리자 시험장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험 전날
혹은 당일 증상이 발현할 경우에는 숨기지 말고 보건당국에 신고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